낡은 과거와 관행으로부터 어떻게 지혜롭게 결별하느냐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쟁 정당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정의로움을 더욱 굳건히 세우는 일, 경제 민주화와 복지의 근간을 둔 생활정치의 실현 등이 그것입니다. 무당무사, 무민무당의 정신, 당이 없으면 나도 없다, 국민이 없으면 당도 없다는 정신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선장이 된 박영선 비대위원장,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죠. 네, 비대위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그 구성 방향을 밝히는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인상 깊었던 거는 박영선이라는 이름을 대면 항상 강함, 투쟁 이런 이미지 떠올리는데 오늘 메시지를 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쟁 정당 이미지를 벗어나서 정의로움을 바로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흔히 말하는 그 강경한 이미지의 선명성, 강함 이런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달라지는 모습 보이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지금 있습니다. 투쟁 정당 이미지를 벗겠다. 이건 네. 과거에 대한 반성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워낙 언론에서 많이 또 제기를 했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의 어떤 강한 이미지, 그러니까 투쟁, 반대만 하고 심판만 하는 곳이 아니라 진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그 고려가 깔린 기자회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새정치연합으로서는 뼈를 깎는 각오로 네. 혁신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 눈에 띄더라고요. 김대중 노무현 정신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김근태 정신 네. 얘기했고요. 안철수의 새정치. 그다음에 손학규의 저녁이 없는 삶. 저녁이 있는 삶. 예.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어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 그러니까 모든 당내 계파를 끌어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지금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 새정치민주연합에는 다양한 계파,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물러나긴 했지만 안철수 현상으로 대표되는 새정치 그리고 저녁이 있는 삶을 얘기했지만 결국 이루지 못했지만 손학규 전 대표가 남기고 간 그 책임감 이런 것까지 다 끌어안겠다. 결국 우리의 남은 자산들도 잘 계승해서 가지고 가겠다. 이런 뜻의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가 가장 지금 정치권에선 핵심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맞습니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야당의 박근혜다 이런 어떤 지금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두 분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지금 한번 그래픽을 만들어봤습니다. 사실 이남희 기자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뉴스톱10 팀이 두 분을 비교하면 어떤 걸 하면 좋겠냐 그래서 아주 직관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불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얼음과 같은 이미지다. 일단 이거는 떠오르는 이미지인데요. 예. 박영선 원내대표는 정말 그러니까 불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좋은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열정도 넘치고 정의감도 넘치고 항상 어떤 연설을 할 때 굉장히 어떤 정열, 열정들이 깔려 있는데 그러다 보니 감정 기복이 좀 있다라는 그렇죠. 약점이 예. 좀 거론되기도 하고요. 눈물도 좀 보이곤 하죠. 네, 눈물도 많습니다. 그 눈물 흘리는 모습은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에 비하면은 굉장히 좀 얼음장 같은 이미지입니다. 아무래도 어떤 연설을 하거나 할 때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않는 편인데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랑 이제 과거에도 취재할 때 보면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랬습니까? 1994년에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신기하다라며 한 것이 이제 그때 8월 달에 94년에 인터뷰라는 것은 기자로서 인터뷰한 거죠. 기자로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MBC 기자일 때 예. 단독 인터뷰를 박근혜 대통령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유경수 여사 예. 이제 그 숨진 지 예. 그 주기를 맞아서 20주기인가요? 제가 예, 지금 갑자기 그렇죠. 딱 20주기죠. 20주기를 맞아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비원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네, 지금 저 저 장면이죠. 화면이죠? 박근혜 당시 그러니까 그 대통령 그러니까 오랫동안 은둔하다가 나왔었는데 땀 한 18년 방울 만에. 예, 흘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 굉장히 자기 관리가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얼음과 불 이미지로 한번 대비를 해봤습니다. 예,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네. 예. 그 다음 얘기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당내 갈등 상황을 좀 갖고 설명을 좀 하는 부분인데. 예, 박영선 비대위원장은요, 일단은
강점은 개파색이었다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 자기를 확실하게 지지해줄 기반이 이제 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뭐 문재인 의원 친노 세력이 있고요, 또 뭐 김한길계도 있고요, 안철수계도 있고요, 또 박지원 의원으로 또 대표되는 어떤 옛 민주당계 여러 가지 어떤 당내 개파들이 있는데 이 개파들을 잘 통제하고 예. 이끌어가는 게 숙제입니다. 반면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비교가 되는 것이 2004년도에 한나라당이 아주 위기에 빠졌습니다. 차떼기 정당이다 이런 오명을 받았을 때 천막당사를 이끌고 당 지지율을 몇 배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랬죠. 그때는 어떤 예. 친박이라는 든든한 지지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개혁이 가능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다만 박영선 원내대표도 지지 기반이 부족한 것 같아 보이지만 예. 분명히 박영선 원내대표도 아무리 박영선 원내대표가 실수해도 지지하는 그룹 강경파 그룹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사람의 또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요. 한 몇 명이나 돼야 된다고 보나요? 글쎄요. 근데 한 당에서 한 20-30% 정도는 박영선 원내대표를 늘 좀 지지해주는 세력이 있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아니 그 하긴 뭐 원내대표로 경선을 통해서 된 거기 때문에 아주 당연히 압도적인 지지 세력이 있다고 지지를 봐야겠죠. 받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가 요즘 조용해졌거든요. 예. 지금 세월호 특별법 통과가 계속 안 되고 있는데도 만약에 다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였으면 벌써 뭐 물러나라 얘기가 나왔을 거다. 그런데 이렇게 잠잠한 것은 강경파 의원들, 의총에서 항상 불만을 토로하던 강경파 의원들이 박영선 원내대표를 뽑았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상대적으로 의원총회가 조용해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렇게 비교를 해놓은 건 결국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처럼 천막당사의 기적 과연 일으킬 수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비교를 해놓은 것 같은데요. 자, 독배가 든 성배지만 맛있겠다 네. 이렇게 강단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참. 하태원 차장은 어떻게 보세요? 과연 박영선 체제의 어떤 혁신 네. 성공할 걸로 보십니까? 뭐 거의 전 언론들이 지금 연이어 나오는 얘기들이 개파 청산하고 이제는 앞만 보고 달려라 이런 조언들을 이제 애정어린 충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말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정말 그런 어떤 고언들 다 흡수해서 앞으로 개파를 없애고 앞으로 나간다. 그러면 박영선 비대위원장 체제 상당히 앞날이 밝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영선 원내대표가 근데 사실 지금 구로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구로 의리 지역구인데요. 예, 그래서 네. 사실 지역 기반은 좀 상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TK 기반에 비해서 좀 약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맞고요. 근데 그 박영선 원내대표 태어난 곳 어딘지 아십니까? 경남 창녕이거든요. 예. 박원순 또 서울시장하고 고향이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또 얘기할 때는 경남 창녕 출신이다. 또 경남에 가면은 그렇게 내세우기도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은 지역색이 좀 옅다 보니까 그런 TK 아주 그 로열티 높은 충성도 높은 어떤 지역 기반에 비하면은 좀 부족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옵니다. 네. 예. 그 박영선 원내대표의 어떤 불같은 성격, 사실 아까 이남희 기자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불같은 성격을 아주 잘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을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저 똑바로 잘 못 보시겠죠? 그런 줄 알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려야겠네요.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일단은 박영선 2007년도 상황이고요. 2007년 대선 상황이었는데 대선 후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예. 후보 당시였죠. 만났을 때 당시에 이제 박영선 의원은 BBK 저격수 역할을 자처하면서 이명박 후보의 어떤 문제점들을 낱낱이 지적하던 상황이었고요. 두 사람이 우연히 조우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조우를 한 예, 장면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영선 의원이 이런 말을 했죠. 왜 그러세요? 저 똑바로 못 쳐다보시겠죠?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명박 후보가 어허 미쳤나? 옛날엔 안 그랬는데 라면서 반응이 나온 것이 이제 좀 그 카메라에 잡혀서 좀 화제가 되기도 그 했어요. 장면 한번 다시 한번 예. 보시죠. 네. 다시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발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러세요? 저 똑바로 잘 못 보시겠죠? 그런 줄 알아요. 저게 혼잣말처럼 한 건데 역시 카메라 고성능, 마이크 정말 고성능이네요. 저게 잡히네요. 굉장히 이명박 당시 후보도 당황했던 것 같아요. 인사를 건네는 장면이었는데 저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런가요? 인사를 악수를 하려고 손을 건네는 장면에서 맹국께서는 그때 국회 출입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랬죠. 예. 뭐 아시다시피 저 때 결정적 한 방,
그러니까 선거에 판세를 뒤집을 마지막 한 방이라고 생각했던 게 야권의 생각이었고요. 당시 박영선 원내대표는 정동영 대선 후보의 오른팔 격으로 BBK의 저격수를 자임했는데 결국 실패한 한 방으로 끝났죠. 근데 제가 야당에서 지지율 깎아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만 옳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나만 정의롭고 나만 옳기 때문에 예. 그런 강한 주장들이 오히려 상대 진영한테는 어떤 거부감을 주면서 분명히 좀 지지율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강하고 어떤 선명성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예. 또 상대방의 다른 의견을 좀 또 귀 기울여 듣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야당의 변화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남희 기자가 설명한 그 부분이 네. 아주 저는 중요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자, 아까 설명하신 부분 중에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눈물이 많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네. 그 영상 저희가 한번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센 여자가 아닙니다. 저도 눈물 많은 여자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의원님들께 그렇게 다가가겠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 뽑혀서 했던 예. 얘기인데요. 아무래도 워낙 강하다, 무섭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나도 알고 보면 눈물 많은 여자다. 이러면서 또 지금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박영선 원내대표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 눈물 비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서울시장 후보 경선, 당내 경선이 있었었는데요. 그때도 수락연설을 하면서 그 BBK 의혹 제기하면서 좀 가족들이 힘들었던 때, 이런 때를 얘기하면서 네. 좀 또 눈물을 비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야당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 박영선 원내대표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바로 계파 갈등이죠. 네, 맞습니다. 계파가 다르면 야당에서는 밥도 잘 안 먹습니까? 밥을 아무래도 뭐 너 안 먹어 이거 타기보다는 예. 서로 이게 친하지 않으니까 밥 먹는 것도 불편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이제 문재인 의원의 대변인격으로 활동하는 윤호중 의원한테 그런 말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랑 밥 먹은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밥 먹을 기회가 없었다는 건데 좀 예. 서로 좀 사이가 멀어져 보인다. 이런 그룹일수록 같이 밥 먹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이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야당 내 지금 계파 갈등의 어떤 모습,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야당의 심각한 계파 갈등 상황, 이남희 기자가 직접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 나오셨는데요. 네, 여기 사진 보면서 설명을 해 사진이 주시죠. 일단은 충분치가 않아요. 예. 여기서 빠진 분이 정세균 의원. 정세균. 의원단 중에서는 이제 정세균 의원계가 굉장히 많은 그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세균 의원계가 일단 빠져 있고요. 또 한 분은 빠져 있는 것이 이제 고 김근태 상임 고문을 따르는 예. 민평연계도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평연계도 여기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만큼 계파가 여기 판을 다 채우지 못할 만큼 다양한 세력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최대 계파라고 불리는 곳, 이제 친노 진영인데 이제 더 이상 친노는 없다. 이제 친문이 아니냐. 예. 이런 얘기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친노 진영 하면은 일단은 가장 먼저 노무현 정부 때 그 몸담았던 분들을 이제 가장 친노 진영이라고 하고 최근에는 범친노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제 뭐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서 뭐 전해철, 박범계, 박남춘 의원들 예. 노무현 정부에 몸담았던 분들을 친노 진영이라고. 자, 근데 지금 보면 이 친노 진영이라고 한 이 동그라미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세력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범친노라고 불리기 때문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또 관련이 있었던 분들, 그리고 2012년 대선 때 또 문재인 후보를 적극적으로 뽑았던 분들, 이제는 뭐 친노가 아니라 친문으로 불러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친노 진영이 가장 동그라미가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이 바로 옛 민주당계가 민주당 있는 것 이제 같은데요?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이제 계승하는 그룹이고 올해 당에 있었던 분들을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박지원 의원이
가장 또 예. 상징적인 인물로 통하고요. 또 얼마 전까지 뭐 대변인을 지냈던 이윤석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박지원계 의원으로 통하고요. 특히 이제 호남 인맥들이 이제 줄을 이룹니다. 예. 안철수계는 좀 작게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작네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그 의원 숫자가 많지가 예. 않습니다. 누구누구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은 뭐 송호창 의원하고 의원 숫자는 많지 않고 같이 뭐 최고위원들 또 여러 당원분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이번에 재보선에서도 안철수 전 대표는 자기 사람을 챙기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안철수계는 의원단만 따지면 아직 사람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김한길계는 제법 대보입니다. 그렇게 큰 지분은 아니고 여전히 뭐 비주류라고 불리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김한길 대표가 지도부를 꾸리면서 같이 당직으로 활동했던 뭐 김관영 의원이나 여러 네. 의원들이 바로 김한길계 의원으로 분류가 되고 자,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박영선 원내대표계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쪽에 지금 보이지 않네요. 언론마다요, 최근에 개파 분석, 동아일보가 작년 12월에 한 후에 굉장히 많이 했는데, 박영선 의원은 어디로 둘 것인가는 다 달랐습니다. 예. 저라면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교집합을 그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개파색이 이제 적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의원 대선에, 이제 대선 후보 캠프에서는 박영선 의원이 공동선대 본부장을 맡았고요. 예. 또 김한길 대표도 지원 하에 원내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박영선 의원 한 그 주요 언론에서 이제 박 의원을 박영선 비대위원장을 박지원계로 분류했는데 그거는 박영선 의원이 좀 기분 나빴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박지원, 박영선 두 사람은 또 박남매라고 해가지고 예. 굉장히 여러 검찰 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해서 또 친하다 이렇게 폭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했죠,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안철수계와도 뭐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김한길 안철수계 측근들이 박영선 원내대표 되는데 간접적으로 지원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자, 그러면 이 세력들을 박영선 원내대표가 얼마나 통합시킬 수 있느냐. 이게 지금 핵심 관건이 되겠네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예. 결국은 이제 박영선 비대위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조직을 다시 재정비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지역위원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국에 246곳의 지역위원장을 이제 새로 뽑는데 그 지역위원장을 선임하는 이제 룰을 짜는 곳이 바로 비대위고요. 예. 또 이 지역위원장은 당대표 투표권을 갖는 대의원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향후 당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비대위원 인선부터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네. 자, 야당이 이렇게 지긋지긋한 개파 싸움 이번에 확실히 정리를 해야지 아마 야당이 지금 바라는 혁신, 개혁 이런 것들이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